이번 시간에는 수소양 3초경의 경혈들 중에서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위치한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소양 3초경의 다섯 번째 경혈인 외관혈입니다. 네, 외관은 앞서 수그럼 심포경을 할 때 내관과 상대되는 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위치도 상대되고 또 주치 증상도 상대되고 내관하고 외관은 거의 내과적인 질환과 외과적인 질환을 총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혈은 취혈 방식도 내관혈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내관혈 취혈할 때 혹시 제가 이 엄지 쪽에 있는 요골하고 새끼 쪽에 있는 척골이 이 중간 부위에는 뼈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양 끝으로 가면서 뼈들이 붙어가지고 공간이 끝난다. 그래서 손목 근처로 가면서 뼈 사이에 공간이 끝나면서 걸리게 되면은 거기가 내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취혈 방식을 바깥쪽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외관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관과 마찬가지로 외관혈도 손목 관절에서부터 팔꿈치 쪽으로 2촌 떨어져 있는 경혈인데요. 외관혈을 취혈할 때 이 수소양 3초경이 손목을 지나서 팔꿈치로 갈 때 이 요골과 척골 뼈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느 위치를 지나가느냐 하면 요골 쪽에 붙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외관도 당연히 요골과 척골 사이의 공간이면서 요골에 붙여서 저희가 취혈을 하는데, 자, 요골의 척측연을 따라서 촉지를 하다가 이게 뼈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 양쪽에 요골과 척골 뼈가 커지면서 뼈들이 이렇게 딱 붙어요. 예, 딱 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간이 여기서 끝나겠죠. 예, 거기가 외관인데요. 뼈를 촉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외관혈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외관입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려고 하면 이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딱 붙어 가지고 공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외관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관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수양경을 취혈할 때 대장경도 마찬가지고 소장경도 마찬가지인데 3초경을 취혈할 때가 가장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 아래팔에 있는 경혈을 취혈할 때, 특히 3초경을 취혈할 때 반드시 취혈 자세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흉취지, 손바닥을 가슴에 붙인 이 자세를 해놓고 취혈을 해야 된다라고 원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골하고 척골이 여기 지금 뼈가 두 개가 있죠. 이게 나란해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혈을 찾고 그 다음에 취혈하기가 편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 팔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팔에서는 요골과 척골이 나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뒤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꽈배기 아시죠? 스크류바. 이렇게 뒤틀려 버리면 어떡합니까? 뼈 사이에 있는 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양경 취혈할 때, 특히 3초경에서는 취혈 자세, 이 요골뼈하고 척골뼈가 뒤틀리지 않고 나란하게, 기찻길처럼 나란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자세를 취해놓고 취혈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딱 걸리죠? 여기가 외관입니다.
네, 외관혈의 자침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소형 3초경의 6번째 경혈인 지구혈입니다. 네, 지구는 3초경의 경화혈이죠. 그래서 호흡기 질환 그리고 이비인후과 질환 이런 것에 잘 씁니다. 그리고 지구가 3초경의 화죠. 네, 수소형 3초경이 소양경의 사화경인데 네, 그 사화경에서 또 같은 오행 속성을 갖고 있는 화예요. 그래서 지구혈이 사암신법의 정격, 승격표에 보면은 뭐 화에 화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화를 보하거나 사하거나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혈이 또 이 소양경이죠. 그래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담결린다든지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렇게 측면에 생기는 옆구리 쪽에 생기는 통증 질환이 있었을 때도 지구혈이 족소형 담경에 있는 경혈과 함께 그렇게 다용되게 됩니다. 네, 지구혈의 위치는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쪽으로 3촌인데요. 음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양경에서도 손목 관절하고 팔꿈치 관절 사이의 거리는 12촌으로 간주합니다. 그 12촌의 골도에서 손목 위로 3촌입니다. 그러면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4등분을 했을 때 손목 쪽 4분의 1 지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외관과 마찬가지로 요골과 척골 사이에서 요골에 붙여서 요골의 척측연에 치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4등분 했을 때 손목 쪽 4분의 1 지점. 자, 여기가 지구인데요. 지구를 촌수로 이야기하면 손목 위로 3촌이라고 했죠. 앞에서 봤던 외관이 손목 위로 2촌입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팔꿈치 쪽으로 1촌 더 진행한 것이 지구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형 3초경의 7번째 경혈인 회종혈입니다. 네, 회종은 3초경의 극혈이죠. 그래서 통증성 질환, 특히 극심한 통증이 있는 질환에 회종혈을 잘 쓰게 되는데요. 3초경과 관련된 극심한 통증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3차 신경통 같은 게 있겠죠. 네, 그것 말고도 뭐 호르몬과 관련된 통증이라든지 많은 내분비 관련 계통의 통증성 질환이 있을 때 회종혈을 잘 사용합니다. 회종혈의 위치는 손목 위로 3촌인데요. 그러면 방금 했던 지구도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쪽으로 3촌 위치였는데 이 회종도 똑같이 3촌이라고 하면 높이가 같으면 위도가 같으면 경도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3촌 높이에 있는 지구와 회종 이 두 개의 혈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지구에서는 요골의
척측연에다가 취혈을 하고요. 회종은 척골의 요측연에다가 취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구와 회종의 위치상 차이입니다. 그러면 회종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관절과 팔꿈치 관절 사이를 4등분을 해서 손목 쪽 4분의 1 지점에 척골에서 요측연, 척골의 요골 쪽 가장자리 요 라인과 교차하는 지점이 회종이 되겠습니다. 네, 회종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형 3초경의 8번째 경혈인 삼양락혈입니다. 삼양락은 3개의 양경맥이 다 여기서 만난다. 3개의 양경맥과 다 연락이 된다. 다 얽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3개의 양경맥은 뭘 말하겠습니까? 네, 수양경 3개를 말하는 거죠. 수양명 대장경과 그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 그리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수소양 3초경. 이 수양경 3개가 삼양락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한 큐에 3개를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삼양락의 위치는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12촌의 골도에서 손목 위로 4촌입니다. 네, 4촌 높이에서 요골과 척골 사이에서 요골 쪽에 붙여서 원래 3초경이 유지하는 그 유주 노선상에서 손목 위로 4촌 높이입니다. 그러면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2촌이니까 4촌이면 3등분을 했을 때 손목 쪽 3분의 1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삼양락혈입니다. 자, 그런데 손목을 지나서 2촌, 3촌, 4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혈이 나오고 있는데 3촌에서만 지구와 회종 이렇게 3촌 높이에서만 혈이 2개가 있었어요. 다른 높이에서는 혈이 1개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혈 위치상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골하고 척골 사이의 공간이 이 3촌 높이가 가장 넓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만 혈이 2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락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과 팔꿈치를 3등분 했을 때 손목 쪽 3분의 1 지점에서 요골의 척측연, 요골의 척측, 척골 쪽 가장자리, 여기가 삼양락혈입니다.
네, 삼양락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형 3초경의 9번째 경혈인 사독혈입니다. 네, 사독혈은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12촌의 골도로 했을 때 팔꿈치로부터 아래쪽으로 손목 쪽으로 5촌 떨어져 있는 혈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삼양락까지는 손목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사독혈은 이제 중간 지점을 넘어서 팔꿈치 쪽에 가까워지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가슴에 붙여서 요골과 척골이 나란해지는 이 취열 자세를 해주시고요.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12촌의 골도에서 중간 지점이면은 6촌, 거기서 1촌을 더 올라가면 여기가 사독혈인데요. 다른 혈들과 마찬가지로 요골의 척골 쪽 가장자리에 취혈합니다. 여기가 사독혈입니다. 그러면 사독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독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형 3초경의 10번째 경혈인 천정혈입니다. 네, 천정혈은 수소형 3초경의 합혈이죠. 그러면서 오행상 토가 됩니다. 3초경이 화니까 토를 가진 경혈이라고 하면 자경 사혈이 되겠죠. 3초경이 실할 때 천정혈을 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정이 합혈이기 때문에 주관절 근처에 있을 건데요. 천정혈의 위치는 여기 척골 주두 올레크라논을 지나서 올레크라논이 들락날락하는 빈 공간이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여기 상완골, 삼두근의 뼈가 이렇게 양옆으로 튀어나오면서 가운데가 뻥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그 빈 공간에 여기 척골 주두, 이 올레크라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팔꿈치를 펴게 되면 이 척골 주두가 거기 주두와 그 올레크라논 포사라는 공간 안에 쏙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은 공간 안에 있던 그 올레크라논 주두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척골 주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요 상완골 끝부분에 있는 빈 공간, 거기에 천정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촌수로 말을 하면 척골 주두첨에서 위쪽으로 1촌 올라간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는데요. 1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척골 주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주두가 끝나면서 나타나는 그 함몰처, 척골 주두상 함몰처, 거기가 천정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정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정혈의 자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형 3초경의 11번째 경혈인 청랭연혈입니다. 네, 청랭혈은 방금 했던 천정혈에서 위로 1촌 올라오는 위치에 있는데요. 네, 혈 이름 보시면 청랭연, 맑을 청자에 시원할 냉자, 찰냉자죠. 연못 연자, 맑고 시원한 연못. 언제 필요합니까? 더워 죽겠을 때. 그렇죠? 땀이 자꾸 줄줄줄 흐르고 왜 이렇게 열이 나지? 너무 더운데. 체온이 상승할 때, 특히 뭐랑 관련이 있을 때 긴장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몸이 자꾸 수축과 긴장이 심해졌을 때, 조급해질 때, 또는 호르몬 불균형이 심할 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체온 상승을 내 스스로 컨트롤 못하겠다, 그럴 때 청랭연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 청랭연이 우리가 인체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과 관련 있는 어떤 능력을 뭘로 볼 수 있냐면 DIT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적외선 체열 장치. 전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바로 서가지고 내 몸에 있는 체표의 온도를 촬영하는 그 진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 적외선 체열 장치를 찍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머리부터 이 발까지 쫙 체온을 체크를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체온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내가 몸의 모든 부분이 다 거의 비슷하게 36.5도냐? 그게 아니라 어디는 빨갛고 어디는 파랗고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다릅니다. 띵하고 어지럽네? 그러면 내 머리에는 체온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 몸에 있어서 체온이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갑고가 이렇게 제각각인데 청랭연이 위치한 이 천정혈상 1촌 부위가 인체에서 체온이 낮은 부위 중에 대표적인 부위다라고 이렇게 적외선 체열 장치상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다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청랭연의 위치를 보면 척골 주두에서 주두가 들락날락하는 척골 주두 공간, 척골 주두와 이 올레크라는 포사가 천정이었죠. 이 천정에서 1촌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정혈이 척골 주두첨에서부터 위로 1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랭연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척골 주두첨에서부터 위로 2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3초경이 이 위팔에서 어느 위치를 지나가느냐 하면요, 이 척골 주두첨 바로 위에 있는 천정을 지나서 어깨 관절을 향해서 갈 때 이 어깨 관절에 있는 3초경의 경혈이 결뇨라고 하는 혈이 있습니다. 네, 결뇨혈의 위치는 이 삼각근의 미들 파트와 포스테리어 파트의 중간 지점, 이 미들과 포스테리어 사이에서 어깨 관절 쪽으로 가다가 어깨 관절과 만나는 교차점, 거기가 결뇨혈인데요. 천정과 결뇨를 이은 이 선이 3초경의 유주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3초경 유주선상에서 천정상 1촌 또는 척골 주두첨에서부터 위로 2촌 되는 지점이 바로 청랭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랭연을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골 주두첨과 결뇨를 잡아서 3초경 유주선을 확인하고 주두첨 위로 1촌에 천정을 찾고요. 주두첨과 천정 사이의 거리만큼 천정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청랭연이 되겠습니다.
청랭연의 자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형 3초경의 12번째 경혈인 소락혈입니다. 네, 소락혈은 청랭연혈에서 위로 3촌, 그러니까 척골 주두에서부터 따지면 위로 5촌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팔뼈의 골도를 우리가 수양경을 치열할 때 주관절에서부터 견관절까지의 골도를 10촌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관절, 척골 주두부터 견관절에 있는 이 결려혈까지를 10촌으로 보는데, 그러면 소락혈이 청랭연에서부터 위로 3촌이면 이 척골 주두첨에서부터 보면 5촌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주두에서부터 견관절까지가 10촌이니까 주두 위로 5촌이면은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끝 주두와 어깨 관절 결려를 이었을 때 그 중간 높이가 소락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소락혈인데요. 위팔의 뒤쪽에 위치한 상완 삼두근상에 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락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침 방식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데, 만약에 아까 우리 수그럼 심포경 할 때 제가 상완 이두근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팔을 많이 쓰는 게 내 직업이야,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두근은 만약에 나무 토막 같이 굳었는데 삼두근은 마시멜로 같이 말랑말랑하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안쪽이 굳었으면 당연히 바깥쪽도 같이 비슷하게 굳었겠죠. 그럴 경우에 삼두근의 근육이 경직이 심할 경우에 피부에 수직으로 직지하지 않고 굳어있는 경직이 심한 쪽으로 침을 꺾어서 이 침으로 경직을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치열하기도 합니다. 네, 소락혈의 자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양 3초경의 13번째 경혈인 노회혈입니다. 네, 노회혈은 이제 중간 지점을 지나서 어깨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수소양 3초경이 위팔에서 척골 주두를 지나서 이 견관절에 있는 결려혈을 향해서 주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초경이 주행하는 유주 노선과 요 삼각근의 아래쪽 가장자리가 교차하는 지점, 거기가 바로 노회혈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근을 이렇게 어깨 부위에 있는 삼각근을 촉지를 하고요. 요 삼각근 아래쪽 가장자리하고 3초경 유주 노선을 가상선을 그은 다음에 교차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노회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노회혈입니다.
그러면 노회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회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가 마찬가지일까요?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식이지만 주변 근육을 촉지해 봤을 때 여기 근육 경직이 좀 심한데 그럼 어떡합니까? 침을 꺾어가지고 경직된 쪽으로 자침 방향을 근육 경직 쪽으로 틀어서 경직된 근육을 침으로 풀어주는 것도 이 노회와 같이 근육으로 둘러싸인 혈들의 또 다른 자침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노회혈에 자침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양 3초경의 경혈들 중에서 손목과 어깨 사이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치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